안녕하세요. 정문일제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뉴프렉스를 한번 볼게요. 뉴프렉스. 자, 뉴프렉스를 보기 전에 황 대표가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왔죠.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랑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위에 있는 뉴프렉스가 보이고요. 이게 일봉 차트인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밑에 종합주가지수를 이렇게 끌어올려 볼게요. 그러면 위에 차트는 뉴플렉스라고 하는 개별 종목에 대한 일봉 차트고요. 아래는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도식화 한번 시켜볼게요. 이렇게 줄을 그으면 여기 3200 기점으로 종합주가지수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2050원과 여기 2700원 사이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 7월 달을 기점으로 보게 되면은 종합주가지수가 6월 25일에 가장 고점을 찍고요. 그때부터 고가를 낮추면서 지금 이 순간도 계속 고점을 낮추면서 주가가 최고 하향점을 지금 찍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반면에 위에 있는 뉴플렉스라고 하는 이 종목은 여기 2,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지지 삼아서, 그런데 봤더니 과거에 이 자리가 중요한 지지점이었다. 이렇게 표시가 되죠. 2,500원, 2,600원 사이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지켜주면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여기가 저항대였었는데, 그죠? 이제 여기는 반대로 지지대로 바뀌어나서 이렇게 깨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갖춥니다. 종합주까지는 반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러면 얘는 개별적으로는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종합주가지수는 하방으로 조금 이렇게 향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만큼 개별적 파동의 모양을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흐름대로 간다면 황 대표 강의를 여러 번 들었다면 여러 번 얘기 드렸죠. 이 장은 2600에서부터 2800 사이로 일단 들어가 줘야 된다. 그 얘기는 이제 월봉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던 건데요. 그래서 이건 좀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2900은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뉴프렉스라는 종목은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현재 2,500원대를 지지 삼아서 이렇게 올려가려고 하는데, 오르고 지지하고 오르고 지지하고 오르고 지지하고 오르고 지지하고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죠? 우리가 주식을 분석하는 이유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잘 팔기 위해서, 그리고 신규 진입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좋은 가격에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주식 매매는 가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차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은 주가를 파악하는 건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기본적 분석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이 주식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내재적 가치, 즉 얼마나 이 회사의 건전성이 있느냐. 그래서 재무제표 위주로 앞으로 재무제표 위주로 그 살림살이가 어떤지를 보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매출액과 실적일 겁니다. 이 영업이익을 얼마나 가지고 가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얼마나 남는 장사를 하느냐, 그 문제를 보고 향후 주가의 움직임과 남는 장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비교해서 향후 주가 성장성에 기대가 있다라고 하면 한번 사본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두 번째는 차트 분석이라고 하죠. 차트 분석에는 이 주가가 움직였던 가격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표시해 놓은 게 바로 차트죠. 따라서 이거를 기업의 내용보다는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라서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술적. 말 그대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주가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재료 분석이라고 하고, 이것은 당연히 정보 분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거기에는 뉴스, 그 다음에 이슈, 그죠? 이슈, 그 다음에 이제 테마, 뭐 이런 거를 보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매 변수, 즉 종합주가 지수의 변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환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장이라든지 전 세계 영향을 준 이런 걸 기타 등등을 보는데, 대외 변수인 종합주가 지수는 그래서 먼저 제가 같이 본 거죠. 대외 변수인 종합주가 지수는 지금 내려가고 있지만
얘는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빠지는 가운데 속에서도 뉴프렉스라고 하는 종목은 흐름 자체를 상승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번 봐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뉴프렉스를 먼저 차트 분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차트 분석을 해보면 왼쪽에 있는 왼쪽 위가 월봉, 그 다음에 오른쪽 위가 주봉, 그 다음에 아래 차트가 일봉인데요. 보다시피 이 종목은 이렇게 작년 그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의 영향으로 웬만한 종목 저점을 찍을 때 이 대추세 흐름을 깨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주봉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일봉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저점을 높여가면서 꾸준히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 가운데 속에서 이 종목은 다시 또 2,500원에서 밑으로 오는 요 기점 약간 오차 범위까지 준다면 이렇게 2,500원 선, 그리고 2,500원 선, 그리고 아래를 약간 준다면 2,000원 선까지. 그러니까 오차가 좀 있죠. 2,000원과 2,500원 사이, 2,000원과 2,500원 사이, 그 다음에 2,000원과 2,500원 사이를 여기 지지대를 형성해 놨죠. 이렇게 그죠? 지지대를. 그런데 가까운 지금 3,000원쯤 되잖아요. 그런데 2,000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2,000원이라는 가격은 저 밑에서 오는 대추세 그림이고 그 저항값을 안착을 시켰던 자리는 2,500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2,5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 주봉, 일봉을 공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2,500원이라는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판별이 되죠. 그죠? 그래서 2,500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뉴프렉스는 상승에 대한 시도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채널 흐름이라고 하면 이렇게 타고 갈 수 있는 성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500원이라고 하는 오랫동안의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던, 그러니까 2017년서부터 계속 고점을 낮춰가다가 변화를 준 시점이 2,500원임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파동의 범위를 상승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범위를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향후 주가는 이 4,400원의 이상에 대한 도전이 계속해서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달리 표현하면 파동의 범위가 이제 이렇게 확장이 돼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그런데 2,500원을 벗어나서 그리고 2,000원까지를 깨지는 형태가 나온다면 이렇게 되면 올라와도 저항이 되면서 주가는 다소 이렇게 1,500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2,500원은 굉장히 중요한 가격의 기점이다. 먼저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그동안 중요한 지점을 흘러왔던 지점을 체크함으로 해서 어느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지가 제일 중요한 이게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차트에서 나타나는 가격에 대한 그 대응 기준 가격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진 않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흐름에 대한 체크를 해봤을 때는 뉴프렉스는 지금 가장 의미 있는 가격이 2,500원 그리고 2,000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온다면 4,400원이니까 4,500원까지 열리는 이 공간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500원, 2,500원 그리고 여기는 4,500원 선 이렇게 두 가격대가 무척 중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앞을 보면 4,500원까지 열려 있고 뒤를 보면 2,500원 그리고 확정시켜서 2,000원까지 이탈은 대응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00원까지 이탈하게 되면 만약에 반등을 해줬을 때는 비중을 줄이거나 자르고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신규 진입은 2,500원 기점으로 해서 2,000원까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의 리스크를 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가격대는 4,500원까지 열려니까 위쪽에서는 1,500원이라는 공간이 남아 있는 거고 아래쪽에서는 500원 내지 1,000원의 공간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위로 열려있는 공간이 더 넓음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파동의 범위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와도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파동의 범위를 위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자, 요거는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을 통해서 생각을 해본 관점이고요. 자, 이번에는 뉴프렉스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기본적인 걸 볼게요.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죠. 중견기업으로 되어 있고요. 소형주입니다. 그 다음에 IT 부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시가총액 672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10% 올라오니까 한 727억 여기 나와 있네요. 오늘 그 시가총액이요. 자, 그러면 뉴프렉스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FPCB 생산, 연쇄 회로 기판 제품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걸 만드는 회사죠. 자, 그 다음에 재무 정보 중에 분기 실적과 연간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딱 피니까 파란 부분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작년 후반기 그리고 올해 전반기를 보게 되면 조금 주저앉아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본적인 사항을 봤을 때는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은 제가 기본적인 내용이 약간 부진하다 그러면 평소 1,000만 원 베팅을 한다 그러면 500만 원이지 내용을 좀 줄여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장외 분위기가 그다지 좋은 편도 아니고요. 그러면 만약에 진입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비중을 줄인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낫겠죠. 이게 기본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년간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후반기하고 올해 전반기에 대한 실적이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나타내진 않죠. 그래서 연간 실적으로 넘어와 볼게요. 연간 실적으로 넘어와 보면 2017년, 2018년, 19년, 2020년까지 이렇게 실적을 보게 되면 1,500억, 1,900억, 1,200억, 1,400억. 그러니까 좀 올라갔다 줄었다가 좀 올라가는 추이에 있죠. 그죠? 근데 좀 작년보다는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에요. 분기 실적이. 그러면 이 부분이 좀 퀘스천이 찍히죠. 그런 비중은 들어간다면 좀 줄여서 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시장에서 쏠쏠차게 나옵니다. 지금 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가는 것은 아마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가능성이 하반기 본격 턴어라운드로 시작할 이 가능성이 나와 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재료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것은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격 분석을 해보기도 하고, 지금처럼 재료가 세상에 노출되는 뉴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벤트, 그 다음에 업황이라는 거 따져봤을 때는 지금 업황이나 재료 쪽에서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뉴프렉스, 오플러스 전장용, FPCB 신사업 개화 이렇게 됐죠. 내년 영업이 17배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주저앉지 않는 이유도 실적을 흑자의 가시화를 시키지 못해도 주가가 이렇게 선반영이 되면서 기대감 속에 지금 놓여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모르는 거죠. 아직은 그게 이제 무산이 될 수도 있고 생각보다 뚜껑을 열었는데 별로 호응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더더욱 기준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 자리가 2,500원, 2,000원은 더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새롭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약간 비중을 줄인 상태에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보고 한번 시도를 한다면 2,500원과 2,000원 기준을 잡고 4,500원을 열고 볼 수 있는 여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가 분석을 이야기하고 주가를 이야기할 때는 앞과 뒤를 동시에 보면서 어떻게 내가 대응해야 될지 그 대응 가격을 항상 뚜렷하게 잡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막상 일이 벌어져서 2,500원, 2,000 하향 이탈하게 돼 얼음이 돼서 손이 안 나가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그냥 물고 늘어지다가 더 큰 손해를 보기도 하죠. 자, 뉴프렉스 쭉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분기 실적이 플러스로 돌아서느냐, 흑자로 돌아서느냐를 관찰하면서 2,500원과 2,000원 기준을 잡고 4,000원까지 열면서 주가의 흐름을 관찰해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 거의 3,000원 가격 수준이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되면 이게 지금 요 부분이 요게 기대 손실에 대한 리스크 구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려 있는 공간이 더 크죠. 그죠? 기대 손실과 기대 수익의 곡선을 보게 되면 기대 수익의 곡선이 더 크기 때문에 해볼 만한 거고 잘못돼도 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서 손절을 안 한다라는 원칙, 뭐 손절한다는 원칙을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매매를 해야 되는 매매 툴을 완성을 시켜서 그 매매 툴대로 실천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홍 대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격의 기준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2,500원, 2,000원 기준 잡고 4,000원까지 열고 그 다음에 분기 실적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 이런 박자가 맞았을 때는 배팅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리고요. 참고사항으로만 제 방송 들어주시기 바랍니다.